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 VIP 병실. 한영국 회장은 침대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계 3위 대기업인 한성그룹의 수장이라는 위험이 무색하게 낙상 후유증으로 몸 하나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식 가격 하락에 이사진 회의까지 화상으로 참석해야 하는 처지가 달갑지 않았어요. 회장님, 물리치료 시간입니다.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고 안내했습니다. 한영국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때 비서 뒤에 서 있는 젊은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한나 치료사입니다. 오늘부터 회장님 담당하게 됐습니다. 한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이 단정했고 긴 머리는 말끔하게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젊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눈빛과 과묵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치료는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릴게요. 한영국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가까이 다가와 허리를 살펴보는 순간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묘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회장님, 통증이 있으신가요? 한나의 질문에 한영국은 잠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괜찮소. 치료는 묵묵히 진행됐습니다. 한나의 손길은 숙련되고 정확했어요. 통증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솜씨가 남달랐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한나가 나간 뒤 한영국은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하군. 비서가 차트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한영국은 멍한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은 꼭 연희 같아. 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영국의 목소리에서 수십 년 동안 듣지 못했던 감정의 떨림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한영국은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30년 전 푸른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의 병원. 하얀 간호복을 입은 여자가 웃으며 다가오는 꿈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서울의 불빛이 한영국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오랫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연희야. 한영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영국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부산의 작은 대학병원. 당시 한영국은 부친의 명령으로 의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재벌 3세였지만 해외 의대 인턴 연수는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어요. 적어도 기업을 물려받기 전에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한영국은 정연희를 만났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환자들을 대하는 간호사였어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차트 확인해 주세요. 처음 연희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영국은 연희의 눈빛에 이상한 끌림을 느꼈어요. 평범한 대화가 늘어갈수록 마음은 점점 더 기울어갔습니다. 연희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용기 내어 건넨 제안에 연희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은 눈 깜짝할 사이에 깊어졌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나눈 대화, 해변을 거닐며 꾸었던 미래에 대한 꿈.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영국 씨, 나중에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연희의 질문에 영국은 망설였습니다. 사실 자신은
의사로 남지 못할 운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연희 씨와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행복할 것 같아요.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만 갔습니다. 영국은 연희에게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이건 우리의 약속이에요. 언젠가 정식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하자는 약속. 연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영국의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영국의 아버지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어요. 당장 서울로 돌아와라. 그룹 후계자 교육을 시작할 때가 됐다. 영국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안의 압력은 너무나 강했어요. 그룹의 미래가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무게감이 영국을 짓눌렀습니다. 마지막 날 병원 옥상에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난 돌아가야 해.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영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국 씨,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 하지만 연희는 끝내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슬픈 미소를 지으며 영국의 뺨에 손을 대었어요. 괜찮아요. 당신의 길을 가세요. 잊지 않을게요.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영국은 서울로 돌아와 정략 결혼을 했고 세 자녀를 두게 되었어요. 기업은 나날이 성장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연희를 향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병원을 그만두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말만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은 그 아픔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후 정한나의 눈빛을 보며 묻어두었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영국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저 눈빛. 분명 연희의 눈빛이야. 영국은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한영국은 매번 물리치료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정한나의 손길은 아픈 몸을 치유해 주었지만 동시에 오래된 의문을 일으켰어요. 오늘은 어깨와 목 부분을 중점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나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모든 동작을 주시했어요. 한나가 집중하여 등 근육을 풀어주는 동안 영국은 그녀의 얼굴에서 연희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한나가 몸을 숙여 영국의 어깨를 치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운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작은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영국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저 목걸이, 30년 전 연희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것이 아닌가? 영국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치료사님, 혹시 그 목걸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한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건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항상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죠. 영국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연이가 그토록 하려 했던 말, 그날 옥상에서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영국은 자신의 의심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비서를 불러 조용히 지시했어요. 정한나 치료사의 개인정보를 찾아봐. 특히 가족관계와 출생정보를 중점적으로. 비서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투 하나가 영국의 손에 전달되었어요. 병원 기록에 따르면 정한나는 보호자 없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모친은 몇 달 전 폐암으로 사망했고 부친은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모친의 이름은 정은이었습니다. 영국은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추가 정보를 검색했어요. 주민등록 초본 사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정은이의 개명 전 이름은 정연이었습니다. 개명 시점은 한나가 태어난 직후였어요. 연희가 이름을 바꿨구나. 영국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날 연희가 하려 했던 말,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후 행방불명된 이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설마 한나가 내 딸이란 말인가? 영국은 창가에 서서 병원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침 한나가 점심시간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혼자서 조용히 밥을 먹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영국은 혈압이 급상승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영국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영국은 30년 전 놓쳐버린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연희의 말을 끝까지 들었더라면, 만약 연희를 찾아갔더라면, 만약 자신의 심장을 따랐더라면, 한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영국은 가슴 아픈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몰랐던 딸이 이제 와서 자신을 치료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영국은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희의 사진을 찾기 위해 오래된 파일들을 뒤적였어요. 마침내 발견한 흑백 사진 속 젊은 연희의 미소는 한나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서야 알게 된 걸까? 영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너무 늦게 찾아온 진실 앞에 무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영국은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병원 복도를 하루 2번씩 걷는 것을 권장했어요. 영국은 이를 기회로 한나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영국은 비서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병원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처럼 한나와 마주치길 바랐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한나는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식사 중이었습니다. 정치료사님, 혹시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한나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공손히 자리를 권했습니다. 물론이죠,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나 보네요. 영국은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소. 치료사님의 손길이 특별한 것 같아요. 한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국은 그녀의 사생활에 조금씩 다가가려 했어요. 치료사님은 이 병원에서 오래 일하셨나요? 3년 정도 됐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왔어요. 영국은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서울에 계신가요? 한나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몇 달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그 순간 영국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한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국은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소. 단지 손이 좀 떨려서. 미안하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폐암으로 오래 투병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 애쓰셨죠. 어머니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영국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강인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제가 대학 들어갈 때쯤 은퇴하셨어요. 간호사. 영국의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영국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한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많은 얘기는 없으셨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잠시 만난 사람이라고, 내 존재를 모르는 채 떠났다고 하셨죠. 영국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급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감기 기운이 있으신가 봐요. 한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보오. 요즘 면역력이 떨어져서. 식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 영국은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장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정한나의 머리카락이나 개인 소지품에서 샘플을 구해야 해.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심각한 표정에서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영국은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영국의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만약 한나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자신은 딸의 인생에서 완전히 부재했던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연희야, 왜 말하지 않았니? 왜 나를 찾지 않았니? 영국은 창밖으로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요. 연희를 떠난 것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두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영국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연희와 함께 찍은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한나의 병원 신분증 사진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닮은 점이 선명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같은 분위기. 영국은 손을 떨며 사진을 만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틀 후 한영국의 비서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요청하신 물건 가져왔습니다. 영국은 주변을 살피더니 비서에게 다가오라 손짓했습니다. 비서는 봉투를 건넸어요. 정한나 치료사의 머리카락과 사용한 마스크입니다. 치료실에서 수거했습니다. 영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지금 바로 연구소에 보내게. 최고 기밀로 처리하라고 전해. 비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48시간 내로 나올 겁니다. 영국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48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오후 물리치료 시간에 한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영국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이제 보니 자신의 눈매와 닮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집중할 때 미간에 생기는 주름은 분명 자신을 닮았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불편한 부분이라도 있으신가요? 한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국은 얼른 시선을 돌렸어요. 아니요. 그저 치료사님의 손길이 전문적이라 감탄하고 있었소. 한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리치료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프셨거든요. 어머니를 돌보며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소? 한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폐암이었어요.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시느라 건강을 돌보지 못하셨죠. 항상 저만 생각하셨어요. 영국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희가 자신 없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 상상하니 괴로웠어요. 48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영국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세 번째 날 아침, 김 부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방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한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제목 아래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맨 아래 굵은 글씨로 쓰인 결론이었어요. 북의 친자 확률 99.9999% 일치. 영국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순간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은 그의 손이 떨렸어요. 연희야, 왜 그때 말 안 했어?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가 그 아이를 외롭게 만들었구나. 영국은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이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현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영국의 눈물과 닮아 있었어요. 그는 서류를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제분들도 함께요. 영국은 급히 유전자 검사 결과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한나에게. 비서가 나간 후 영국은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창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죄와 후회를 씻어내리는 듯 했어요. 한성그룹 본사 23층 회의실. 한영국은 휠체어에 앉아 테이블 끝에 자리했습니다. 맞은편에는 부인 민숙자와 자녀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다들 바쁜데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장남 한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국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차남 한도진이 물었습니다. 영국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의대생이었을 때 만난 사람이 있었다. 정연이라는 간호사였지. 민숙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국과의 결혼이 정략 결혼이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과거 연인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그때 나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녀를 떠나 너희 어머니와 결혼했다. 하지만 내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어. 영국은 봉투를 열어 유전자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연희는 내 아이를 가진 채로 떠났던 거야. 뭐라고요? 민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영국은 무거운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내 물리치료를 맡고 있는 정한나라는 치료사야. 유전자 검사 결과 99.9999% 일치한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민숙자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상에 혼외자가 있었다고요? 이 나이에 무슨 망신입니까? 회장님,
딸 한지연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을 왜 이제 와서? 한도윤은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걸로 뭘 하실 생각이십니까? 설마 그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영국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 생각이다. 한나는 내 피야. 내 자식이라고. 장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숙자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어요. 30년 전 연인의 딸이라고요? 증거가 이것뿐입니까? 모함일 수도 있잖아요. 그 여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걸 수도 있어요. 영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자신이 내 딸인 것도 아직 모르고 있어. 아버지. 도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새나가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가에도 큰 타격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지연이 거들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후계 구도가 논의되는 시점인데 갑자기 혼외자가 등장하면 이사회에서도 문제가 될 거예요. 영국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문제다. 내가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민숙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겁니까? 영국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무런 잘못 없다. 날 미워해도 그녀는 내 피다. 한성가의 일원으로 인정할 생각이다. 절대 안 됩니다. 도윤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외부인을 들여오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더구나 그 치료사가 회장님의 지위를 노리고 있다면요. 영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만나보면 알 거야. 민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넘게 회장님 내조했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영국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숙자, 자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네.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가족 간의 균열이 눈에 보일 듯 했어요. 그룹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면서요. 영국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벌써 새어나갔나? 도윤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밀로 묻힐 리 없잖아요. 이사회에서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영국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대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결정은 변함없다. 한나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것이며 그녀가 원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할 것이다. 민숙자와 자녀들의 얼굴에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한성가의 오랜 평화는 깨졌고 권력 다툼의 서막이 올랐어요. 그날 밤 한성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내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다음 날 아침 한영국은 병원에서 마지막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치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치료네요, 회장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영국은 한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자신과 닮은 점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어요. 특히 인매와 턱선이 자신의 젊은 시절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정치료사, 치료 후에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겠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네. 한나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치료 후에 시간 내겠습니다. 치료는 평소보다 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국은 한나의 모든 동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딸의 삶을 30년이나 놓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영국은 한나에게 병원 옥상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옥상에 도착하자 봄바람이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멀리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영국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한나 씨, 혹시 어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겠소? 한나는 의아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제가 태어난 후 서울로 오셨어요. 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죠. 영국은 목이 메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정연희 씨가 맞나요? 한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직후 정은이로 개명하셨다고 들었는데. 영국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자신과 연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속 여성이 당신의 어머니 맞나요? 한나는 사진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어머니와 회장님이 같이 찍은 사진이. 영국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나 씨, 나는 30년 전 부산에서 연수 중이던 의대생이었소. 그때 연희, 당신 어머니를 만났지.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내가 가문의 압력으로 떠나야 했소. 한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영국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요. 순간 옥상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한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우리 존재도 모른 채 떠났다고. 영국은 안타깝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내가 떠날 때 연희는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내가 뒤늦게 알게 된 거요. 한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했어요. 그럼 지금 와서 아버지라니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왜 안 왔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절 키우셨는지 아세요? 영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계 3위 거물 한성그룹 회장이 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해주기 힘들다는 걸 알아.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소. 하지만 모든 걸 잃어도 너만은 딸이라는 걸 세상에 말하고 싶다. 한나는 흐느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어머니와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영국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나야, 내가 내 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다. 너를 알게 된 것은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하지만 한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면. 영국은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언제든 내 딸로서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라. 다음 날 병원 행정과에 한나의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병원을 떠났어요. 영국은 그녀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집도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한나가 남긴 메모 한 장만이 영국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 테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메모를 읽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딸을 되찾았다가 다시 잃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나에게 시간을 주되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날 밤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영국의 혼외자 소식이 퍼지면서 그룹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어요.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위해 영국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한 달 후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모인 가운데 한영국은 중대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 혼외자 소문으로 회사 주가는 요동쳤고 이사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영국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민숙자와 자녀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오늘 저는 중요한 결정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한성그룹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더 이상 그룹을 이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임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며 저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고문 역할만 수행하겠습니다. 민숙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듯 했어요. 반면 도윤과 도진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 후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성가의 본가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숙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그 여자 일은 끝난 건가요?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주지 않겠죠? 영국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건 개인적인 문제야. 회사 일과는 별개로 하겠다. 지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 언론에 또 보도될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 사람도 원치 않을 거예요. 영국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찾든 말든 그건 내 문제야. 너희는 각자 할 일이나 해라. 도윤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직을 내려놓으셨으니 이제 제가 후계자로 나서야겠죠? 도진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형,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두 형제의 눈빛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무력한 표정으로 두 오빠를 바라보았어요. 가족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 버렸습니다. 영국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나는 지쳤다. 그렇게 3달이 흘렀습니다. 한성그룹은 후계 구도를 놓고 내부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습니다. 도윤과 도진은 서로를 견제하며 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그 와중에 외부 세력까지 개입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영국은 그런 소식들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한나를 찾는 데 있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철저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영국이 보낸 편지나 연락은 모두 무응답이었어요. 어느 가을날 영국은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도서관에서 물리치료 봉사활동을 하는 한나의 소식이었어요. 영국은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상자 하나를 배달원을 통해 보냈어요. 한나는 도서관에서 장애 아동들에게 물리치료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비록 병원을 그만두고 수입은 줄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위안을 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서관 데스크에 한나 앞으로 온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십자가 목걸이 하나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걸이는 어머니가 평생 소중히 간직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직접 쓴 손편지가 있었어요. 딸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우리의 만남이 너무 늦었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놓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강인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너에게 남길 건 이름도 재산도 아니야. 오직 이 말뿐이란다. 사랑한다.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내게 돌아올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다만 알아주었으면 한다. 내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한나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걸이와 똑같은 그 십자가를 꺼내 만져보았어요.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춤을 추듯 흩날렸어요. 한나는 편지를 조용히 접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린 듯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일주일 후 한영국의 자택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나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혼란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국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이 나눈 대화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한나는 가끔 영국을 찾아가 조용히 시간을 보냈고 영국은 한나의 봉사활동을 몰래 지원했습니다. 한성그룹은 여전히 후계 다툼으로 혼란스러웠지만 한나는 그 세계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고 영국은 그런 딸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어요. 가끔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젊은 여성과 그녀를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부녀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특별한 이해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를 찾은 부녀의 조용한 화해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상처는 아물어갔어요. 인생의 오랜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리던 순간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낯익은 그 눈빛 속에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